안녕하세요. 뻔뻔한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2분기 GDP가 0.7% 깜짝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관세 영향이 지대하게 성장률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성장세를 지금 이뤄나가고 있다는 것도 좀 놀랄 일이고, 국민 총소득도 1.0% 지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 관세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큼의 블랙홀을 활짝 열어가지고 한국 경제 기둥뿌리가 뽑혀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 불안한 전망 가운데서도 그래서 선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이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 총생산과 지출 부분을 보시면 확실히 제조업 부분 2.5% 증가했고요. 서비스업 0.8% 증가했습니다. 근데 부동산과 연관된 건설 및 토목건설이 줄어들어서 3.6%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자, 이런 간단한 지표만 보더라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확실히 위축 국면에 들어가 있고, 이 위축 국면은 더욱더 큰 파이로 쪼개져 나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플한 그런 어떤 지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업 쪽이 부동산과 또 연계된 그런 어떤 쪽이라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지금 찍고 있고, 또 그 마이너스 폭이 점점 커져 나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한국은 부동산공화국, 그 부동산공화국을 정말 중심에서 딱 뒷받침했던 것이 건설업계였는데, 그만큼 지금 건설업계 업황이 굉장히 날로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고, 수익률도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일부 강남에서 잠실 리엘 같은 곳에서만 10만 명이 몰리지, 나머지 비강남권 그리고 인천 경기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곳들이 거의 다 미분양으로 그냥 족족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 같은 경우는 10만 명 잠실 리엘 그냥 째팟 터졌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양시장이 회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상한 또 이 스탠스를 좀 갖게 하는데, 지금 확실하게 건설 투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감소 추세에 있다는 사실. GDP가 성장하고 국민 총소득이 지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건설 투자 자체는 굉장히 지금 위축된 어떤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이 건설 부분과 맞물린 이 분양 시장, 그리고 분양 시장과 함수 관계일 수밖에 없는 지금 구축 시장이 다시 반등할 거라는 이 전망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서울의 요지에서 분양 잭팟이 터지는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올려치기 해서 결국에 가서는 다 구축도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 궤적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떤 위험한 어떤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분기 국민지갑 사정 개선될 수밖에 없었죠. 일단 소비 쿠폰을 전 국민적으로 이제 확대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냉기가 돌았던 이 소비 분위기는 살짝 온기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성장률 역시도 이제 0.7%로 지금 오른 2분기에 어떤 마침표를 찍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가을 이후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관세가 쳐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각계 전투식으로 품목 관세별 여러 가지 어떤 세금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수출 기조가 상당히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요. 국민소득도 이제 잠정적으로 조금 높아진 그런 어떤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지금 부동산 관심도가 높아가지고 그쪽으로 좀 치우친 어떤 자산 가치의 형성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어떤 추세에 있다. 이게 지금 밸런스가 어느 정도 그래도 선방하면서 잘 맞춰 나가고 있는데, 확실히 집값 조정이 안 된다면 한국 경제는 정말 엄청난 침체의 늪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성장률이 이만큼 나왔다는 것도 굉장한 선방의 또 지표이기도 하지만, IMF가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을 0.8% 상한선으로 딱 잡아놨기 때문에 요게 1%까지 좀 뛰어넘기에는 조금 어렵게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세 불확실성, 그리고 채권 금리 상승, 고스란히 한국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거든요. 관세가 불확실성을 좀 계속적으로 가지게 되면 구매 여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2분기에 선방을 했지만 3분기, 4분기 들어서 굉장히 하락 추세로 가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라. 이거 자체적으로 공회전 시켜서 뭔가 좀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그 발전기의 어떤 호재조차 찾아볼 수 없는 대외적 압박들이 이런 식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된다면 전혀 답이 없는 거죠.
채권금리 역시도 지금 주담대 부분을 직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중은행이 대출 파이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거 이제 금리를 이제 계속해서 올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빨대 딱 꽂았으니까 꽂은 만큼 뭔가 수익률을 쭉쭉 빨아 올려야 된다는 어떤 급박함을 가지고, 수익률이 뭐 지난 분기 최대를 찍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건 앞으로가 더 불확실성을 더 떠안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세 부분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자본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게 돌아갈 가능성도 많은데, 동시에 지금 부동산 시장, 구축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좀 불안할 거예요. 자기들이 다 담보 잡아가지고 대출을 내줬기 때문에 그 담보 가치의 아파트 가치가 단기간 안에 조정되고 그냥 뚝 떨어져 버리면 그냥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심성의껏 내줬던 주담대가 죄다 부실이 돼가지고 발밑에 지뢰로 쫙 깔려봐 그냥 빵빵빵빵빵 터지기 시작하면 그냥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외적 요소가 고스란히 다 한국 부동산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다. 확실히 뭐 1분기 들어서 2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선방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쭉 하고 올라가는 어떤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 지출 항목별 성장 기여도를 보시더라도 뭐 소출과 수입이 어느 정도 지금 뭐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데, 건설 투자 설비가 굉장히 지금 역고드름을 형성하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 굉장히 공급 라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고, 이게 지금 공급 라인이 부족해지면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은 더 뛸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니 신축 부분만 왜 공급량으로 따지냐고. 지금 구축 시장이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8만 건 이상이 지금 안 팔려가지고 이 매물로 나와 있는 거, 그거 안 보입니까? 그 자체가 공급 아닙니까? 공급 물량. 공급 물량이 지금 고점에 가격표가 달려있는 게 문제지, 이 가격표가 순식간에 아래로 조금씩 변동이 시작된다면 충분히 매수세가 달라붙어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세 피해 기업 뭐 13조 정도 이제 공급하겠다, 돈을 쏴주겠다는 그런 어떤 이 워딩도 나왔고요. 9월 22일 날 2차 소비 쿠폰을 지급을 해서 다시 좀 온기가 돌았던, 지금 또 살짝 이제 식어가려고 하죠. 이거 다시 또 띄우려는 어떤 그런 어떤 유동성 확대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지금 뭐 가을 들어서 상당히 지금 한국 경제는 이 관세 영향 때문에 이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은 뭐 봄날이다 라는 어떤 평가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참 이상해. 아니 지금 한국 경제가 동서남북으로 어디를 봐도 호재가 없어. 그리고 아파트 시장 자체가 스스로 어떤 가치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그 뼈대를 단단히 해서 멸치처럼 완전히 뭐 뼈대 있는 집안의 어떤 가치 체계로 올려쌓기에는 너무 지금 불확실성이, 자본시장도 불확실성, 경제의 어떤 수출 기조도 불확실성이야, 또 금융 부분도 불확실성, 금리 부분도 모든 게 다 불확실성입니다. 이게 다 그냥 똘똘마리 해가지고 그냥 핵폭탄처럼 빵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잠실레일이 10만 명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현실입니다. 기사 그대로. 예상 당첨 가점이 69점이야. 야, 이거 거의 뭐 84점이 만점인데 69점이면 거의 이것도 만점이라고 쳐줘야 되거든요. 14평 4인 가족 만점 통장 필요할지도 모른다 라는 전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현금 박치해야 될 돈이 13억에 가까운데 이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부동산 쪽에 유동성이 쫙 깔려 있는데 이 대기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대기 수요가 살짝 부동산 분위기 또 바뀌기 시작하면 뭐 벌떼처럼 달려들 게 뻔하니까 집값 뭐 급등하는 거 뭐 시간 문제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어떤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속도감 있는 공급과 속도감 있는 어떤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랠리를 이루면서 좀 나와야 할 그런 타이밍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뭐 잠실루엘이 최저 가점 69점이 나올 거라는 그런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겨우 뭐 4, 5제곱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평수에서. 그러니까 도대체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으면서 이 가점 자체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그 정도로 이 무림의 고수들이 지금 쫙 깔려 있다. 그만큼 지금까지 집을 안 사고 계속적으로 이를 악물고 버텨온 그 세월들.
이렇게 보면 그냥 집 하나 가지고 그냥 달려온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삶의 질이 어떨까라고 또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그렇게 산 의미가 뭘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얻는 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강남 아파트 한 채 소유하는 것, 내 인생의 모든 어떤 결핍을 다 메울 수 있는 충족감을 줄 수가 있을까요? 주거라는 건 결국 어떤 주관적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만족과 비만족으로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 20억짜리, 30억짜리라고 불러준다고 해서 내가 그걸 킵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만족감, 충만함이 좀 채워질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제 주거 개념은 말 그대로 주거 개념으로 가야죠. 이 투자의 어떤 가치 개념은 이제 좀 사라져 버려야 될 그런 어떤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자체가 왜곡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몰빵 투자 개념이야. 일반 실수요자들도 뭐 시세 차익 챙겨야 될 정도로 뭐 주머니에 그런 어떤 단기적 시세 차익을 늘 바라보는 어떤 그런 마음, 투심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잠실 르엘 같은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에 또 주암동 과천에서 분양한 DH 아델스타 보세요. 24억 합니다. 이게 34평에. 와, 경기도에서 24억. 아무리 서초구 생활권이라 하지만 너무한다. 평균 경쟁률이 한 거의 10대 1 정도 찍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59세대 모집에 8,300명이 모였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이것도. 여기 아마 과천 당에만 해당이 될 거예요. 그만큼 과천도 지금까지 공급이 없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고, 이거 23억, 24억 하는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할 생각이지? 차라리 이 돈이 있으면 그냥 뭐 전세나 월세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나머지 돈을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겠다. 이제 결국에 가서는 여기 몰빵하면 1, 2년이면 2배로 오른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8,300명이라는 사람이 지원을 한 건데, 과연 가을 이후에 내년 2026년도에 접어들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이전처럼 곱하기 2배, 곱하기 3배, 더블업되는 어떤 시세 차익에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을까? 강남과 과천, 서초에 가까운 핵심 입지, 노른자 땅이라 불리우는 그 아파트의 신축 아파트들이 과연 뛰어난 황금성을 이전처럼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 그죠? 아무리 뭐 DH 아델스타가 8,300명이 몰려들었어도 이 아파트 가치가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처럼 그 기대 심리가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아파트 자산 가치로 상향 궤적을 그릴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얘기죠.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과천이나 강남에서의 어떤 신축,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어떤 신화는 아직 깨지지 않았다라는 어떤 평가를 내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달 들어서면서 아마도 이 강남과 서울 요지에 있는 아파트 값들 상당히 출렁거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대외 변수가 발톱을 탁 하고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그 변동 요인이 가장 처음으로 직격하는 곳은 바로 아파트 시장이 될 것 같고요. 뭐 굳이 뭐 아델스타 같은 과천 뭐 24억 주고 들어갈 이유 있습니까? 과천 주암지구가 똑같습니다. 아델스타하고 거의 비슷한 이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C2 블록이 이번에 신혼희망타운으로 분양을 했고요. 이제 C1 블록이 공공 분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빠르면 10월 다음 달 아니면 11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자, 46제곱과 55제곱 신혼희망타운으로 C2 블록이 분양을 했었죠. 29가구, 629가구 나왔었는데 이제 C1 블록, 여기는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84제곱은 공공분양으로 갈 것 같고 46과 55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격대가 신혼희망타운은 5억대 정도, 과천에서 5억대에 진입할 수 있으면 이건 뭐 굉장한 어떤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죠. 84제곱은 아마 7, 8억 선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과천에서 지금 아델스타 같은 경우는 20평대가 15억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30평대가 7, 8억 수준이면 거의 뭐 반값 수준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민간 분양에 목맬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 영끌족들 지금 뭐 어느 정도 고점에서 집값 잡아가지고 그냥 빵바람을 불면서 물건놀이 빵빵 터트리면서 최고가 신고가를 구가하면서 단기 시세 차익 뭐 땡길 것 같았지만 이제 생각만큼 아파트 값이 더 오르지를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고 단계에서 급하게 팔고 나가야 하는데 자기가 2, 3억 아니면 3, 4억 정도 5억 이상 떨어뜨리지 않고서는 매수세가 이걸 물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죠? 거래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9억에서 15억 원대 거래 비중 줄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9억 원 이하 거래가 굉장히 많게 됐다는 얘기고, 연끌족들도 이제 굉장히 지금 자금을 좀 끌어당길 만한 어떤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빡빡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 것 같고, 지금 주택연금이 집값 당분간 안 오를 것이라는 인사이트를 지금 분명 60대 이후는 이제 갖고 있어요. 그동안의 부동산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경험해온 어떤 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 전략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이 3개월 만에 지금 반등하고 있고, 강남구는 5채 중에 1채가 은퇴자들이 집을 팔려고 집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점에 대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글쎄요, 뭐 계속해서 오르고 오른다라는 어떤 전망들은 좀 굉장히 무색한 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대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주택연금 가입자 이 숫자 역시도 앞으로 집값은 더 이상 렉이 걸려서 그 이상을 치고 올라가지 못할 거라는 심리가 지금 쫙 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분양가 계속적으로 치고 나오고 있는 거, 여기 고분양가도 이제 한계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중국 상황이 그렇거든요. 지금 신축 분양은 다 지금 유령집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실수요자들은 구축을 삽니다. 왜? 신축 분양가는 우리나라처럼 계속 오르고 구축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상황은 똑같이 지금 재현되고 있죠. 고분양가의 청약 외면하고 있습니다. 강남 쪽 반짝반짝하는 곳들만 지금 뭐 10만 명이 모이지, 뭐 경기도권, 비강남권은 지금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용인 고진역 대강 로제비앙 보십시오. 798세대 모집에 237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다 그냥 생호표 떴잖아. 다 미달입니다. 지웰 엘리움 양주 덕계역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1319세대 모집에 118명만 딸랑 지원했어요. 지금 분양시장이 박살나고 있다니까. 경기도권은 검단 마전동 검단 엘리프 비교적 이번에 신설역 3개가 생겼는데 검단 호수공원역하고 그다지 멀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뭐 물리적으로는 체감적으로는 좀 멀게 보이네 하니까 그냥 바로 미달나 버리잖아. 검단도 분양가 좀 셌어. 6억이 뭡니까? 검단이 지금 4억 정도 나와야지 84제곱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딱 닫아버리는 겁니다. 손절 치는 거죠. 다 미달났어요. 검단이. 검단에서 웬만하면 최근에 분양해서 미달 안 나는데 보세요. 이 검단 호수공원하고 거리가 좀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을 때렸으니까 누가 손절을 안 치겠습니까? 당연히 좀 움찔움찔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부산 지방도 뭐 에코 델타시티 같은 경우도 뭐 다 미달이 나버렸고 26평에 4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손절 쳐버립니다. 그죠? 이렇다 보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안 되겠다. 앞으로 집값이 상당한 어떤 조정기가 올 것이라는 또 예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출 부분에서 62조가 지금 늘어나게 됐는데 이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공공임대를 좀 늘려나간다. 그러니까 분양 쪽은 좀 대폭 좀 줄여나가고 임대 쪽을 좀 확대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 스탠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집값 자체가 고점에서 더 고점으로 올라갈 가능성 없고 오히려 더 내리막을 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토부 자체에서도 이런 예산 방향을 지금 틀어버렸다는 얘기고요.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수준 62조까지 지금 편성을 했는데 올해 예산 4조 3천억 정도 더 늘어난 거죠. 19만 4천 가구의 공공목표, 공적주택 예산입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국토부 스스로가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적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서울도 2주일 거래상 간에 지금 떨어지는 폭이 좀 계속적으로 또 높아지고 있고 코스피 시장 쪽으로 지금 개인이 지금 빼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쪽에서 빨리 흘러 들어와야죠. 자금이 부동산 쪽에 다 묻혀 있잖아요. 이 어마무시한 천문학적인 돈들이. 이러다 큰일 납니다. 경기도도 지금 뭐 하락세가 굉장히 좀 굳어져 가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강남만 반짝반짝거려서 서울 전체 집값과 비강남권 경기 너나 할 것 없이 다시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오를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지금 부동산 시장에 몰려있는 자금들 확실하게 지금 자본시장으로 좀
좀 전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강남 한 곳에 반짝반짝거리는 어떤 분양의 대성공, 결코 부동산이 잭팟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어떤 현상이고 단기적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파이가 큰 그 상황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어느 때보다도 좀 조심하게 가셔야 될 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무리하게 대출 받으지 마시고 또 그 대출 금리 뭐 후폭풍이 무서운 거니까 좀 잘 챙기시면서 필터링 거치면서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못 번보라 목도 빵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